자, 다시 볼게요. 자, 14번의 변곡점 판단할 때 하나 이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 관계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시면 될 텐데, 자, 그러면 이 그래프 관계, 그쵸? 근데 얘들아, 솔직히 보자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풀이를 오늘 올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어차피 0 되는 거 찾는 거니까 3으로 나눠도 상관없죠. 그쵸? 3으로 나눠도 상관없는 거니까, 이거 그냥 제외하고 해도 상관없거든요. 오케이? 근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이대로 한번 볼게. 자, 보시면, 얘가 이제 하나의 변곡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거냐면, 자, 이 녀석들의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거야? 교점은 무조건 한 개여야 된다. 엔드 그리고 뭐까지? 대소 관계가 바뀌게 되는 것까지. 대소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버리시게 되면요. 자, 3k 제곱의 sin kx를 우리가 대충 그려보면은 뭐 한 요 정도로 조금 더 3kx를 이런 식으로 그릴게. 얘들아. 이렇게 그릴 거고, 자, 얘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걸로 그려볼게. 됐니? 자, 그러면 여기다 y는 24kx다라고 했는데, 자, 만약에 얘들아, y는 24kx가 조금 이상하긴 할 거야, 그림이. 자, y는 24kx가 이렇게 된다라고 치면, 자, 지금 우리한테 보이는 교점이 몇 개가 나와버려? 3개가 나오죠. 그치? 그리고 이 3개에서는 전부 다 뭐가 일어나? 대소관계가 바뀌게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 둘의 교점이 3개이고 부호변화까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변곡점은 눈에 보이는 것만 3개니까 여기서는 변곡점이 당연히 여러 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치? 언제? 얘가 뭐가 될 때? 얘가 y는 24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그래프가 곡선이 뭐가 될 때야? y는 3의 k제곱의 sin의 kx가 될 때.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부호변화, 교점도 하나이고 부호변화가 나오는 점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볼 거냐면 그냥 요런 식이 얘가 y는 24x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봐봐. 얘가 만약에 y는 24의 x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0을 기점으로 오른쪽에서는 누가 더 큰 거야? 사인 그래프보다 지금 직선이 더 위에 있지. 그치? 그 다음에 0을 기점으로 왼쪽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 얘는 직선이 사인보다 더 아래에 있지. 그치? 자, 그러니까 only 0에서만 뭐가 일어나? 교점이 생기면서 대소관계가 벌어진단 말이지. 그치?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이제 처음으로 벌어질 거냐라고 하게 되면요. 잘 봐. 지금 얘를 가지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돼도 여전히 교점 하나야. 그치? 그러다가 점점 해도 교점이 하나인데 어떤 걸 기점으로 교점이 지금 한 개 이상, 한 개보다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그 경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냐면 얘가 바로 뭐 할 때? 접할 때. 24x가 접할 때가 바로 교점이 한 개에서 세 개로 바뀌게 되는 경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서 접선의 방정식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 뭐가 생기냐면 이 녀석도 곡선이라는 거야. 이렇게 이 녀석도 곡선이라는 거고 얘도 뭐야? 직선이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가장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건 뭐 할 때다? 접할 때다라고 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이렇게 한번 세워버리면 되겠네. 자, 얘 미분 한번 해볼게. 자, 얘 미분하게 되면은요, k 나오니까 3k 3승에다가 코사인의 kx라고 될 텐데, 자, 0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여기다가 x에다 0 집어넣으면은 3k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그거랑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24랑 비교해 봤을 때 조심해야 돼. 자, 24. 직선의 기울기하고 접선의 기울기하고 누가 더 커야 돼? 직선하고 접선 중에 누가 더 기울기가 커야 돼요, 지금? 24가 더 커야겠지. 그치? 자, 지금 봐봐. 이 빨간색 선을 봐봐. 얘가 접선이고 얘가 직선이잖아. 그치? 그래서 24가 3k의 세제곱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야 되겠더라. 오케이? 자, 그래서 3을 나눠버리니까 자, k는 몇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자,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k의 최대값은 2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변곡점을 판단하실 때 부호 변화까지 보실 때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참고로 이거 4점짜리였어요. 4점짜리였고 그래서 변곡점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까다로운 문제로 느껴지실 거야. 자, 그래서 엑서사이즈 14번은요. 이 정도까지 얘기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진짜로 얘기를 해봅시다. 자, 뭐냐면 104페이지로 돌아보세요. 우리 교재 104페이지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초월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초월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 여러분들이 초월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실 때요.
그 참고를 좀 해주셔야, 그러니까 참고라기보다는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게 조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교재에 적어놨듯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의역과 치역, 대칭성과 주기, X좌표의 교점,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오목볼록, 변곡점, 그 다음에 점근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근데 제가 이 순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얘가 제가 지금 여기다 넣어놓은 거는 교과서에서 따져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한 거야. 교과서에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래프를 그리자라고 했거든요. 자, 근데 당연히 우리가 실전에서는 가능하다면 얘를 따져줘야 되는 걸 좀 적게 해주는 게 좋겠지. 그치?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데 조금 더 수월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제가 얘를 다시 재구성을 한번 해볼게. 자, 뭐냐면 초월함수의 그래프 그리기에서는요. 일단 첫 번째로 정의역은 무조건 따져주셔야 돼요. 오케이? 정의역은 무조건 따져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얘들아, 정의역을 우리가 그냥 아무 함수에서나 다 따져준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원래 눈에 보이는 함수들 있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정의역을 따져줘야 되는 함수가 크게 한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로그 함수야. 로그 함수야. 왜? 로그 함수에서는 뭐 때문에 진수 조건이라는 게 있죠. 그쵸? 그래서 진수 조건 때문에 정의역이 어디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무리함수라고 할게. 무리함수. 그러니까 근호를 포함한 함수야. 오케이? 그럼 근호를 포함한 함수에서도 근호 안에 있는 게 뭐가 돼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x의 범위가 이제 제한이 많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분수꼴인 거. 자, 분수꼴함수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도 여러분들이 점근선을 좀 조심해서 따져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따져주셔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두 번째가 점근선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점근선이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될 텐데, 자, 이 점근선이라는 게 뭐냐면 그 정의가 된 함수가 정의가 된 정의역의 경계에서 과연 함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거를 이제 판단을 해주셔야 할 텐데,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따져주셔야 되는 게 바로 어디에서의 점근선이냐면요. 자, x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점근선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정의역의 경계에서 여러분들이 점근선을 따져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자면, 자, 여러분들한테, 자, y는 lnx, x분의 lnx, 우리 이따 그래프 그릴 거거든? x분의 lnx 이렇게 놔뒀다라고 쳐볼게.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정의역은 진수 조건 때문에 x가 0보다 큰 게 바로 정의역이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는 이 경우에는 따져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디서는 따져줘야 돼? 리미트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x분의 lnx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정의역의 경계가 되는 숫자가 몇이야? 0이지. 그치? 근데 0보다 큰 쪽에서만 정의가 될 테니까, 따라서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x분의 lnx는 어떻게 갈 건지. 자, 이렇게 우리가 점근선을 따져주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얘들아,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물론 어떤 값으로 딱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 오케이? 근데 많은 경우가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아니면은 0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거든. 그래서 그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점근선을 따져 주실 때는요. 함수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상태를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자, 이 경우 한번 봐봐. 이 경우 한번 보시면, 자,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간대. 그치? 그러면 우리가 분모는 계속 양수에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양수에서 작아지고 있는 거 맞지? 그치? 근데 너네 로그 함수 한번 봐봐. 로그 함수 한번 보면은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그치? 로그 함수 뭐 이렇게 보면 되잖아. 로그 함수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분모는 0으로 계속 가까워지고 분자는 계속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그럼 여기에서의 상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상태는 어떻게 되겠어? 그냥 마이너스 뭐가 된다?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극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값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을 해주셔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가
함수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극한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극한 값에서도 극한 값의 부호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얘가 우극한이냐 좌극한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여줄게. 자, x분의 lnx 봐봐. 그러면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지. 그치? 근데 쌤이 초월함수에서 지수로그 함수에서 얘기했다시피 무한대로 가는 속도는 로그 함수보다 다항 함수가 더 빠르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야. 근데 얘가 0으로 가는 건 맞는데 그냥 0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0이라고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그냥 0이라고 한다고 치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x축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는 것도 0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도 0으로 가는 거지. 그치? 근데 두 가지 경우가 그래프가 완전히 다르잖아 지금.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0으로 간다라고 하지 말고 봐봐. 무한대로 가니까 어찌됐든 얘도 양수지.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해요? 얘도 양수죠. 그쵸? 그러니까 0으로 가는 건 맞는데 0보다 어떤 쪽에서 큰 쪽에서 0으로 간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주셔야지만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 함수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값수를 수렴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큰 쪽에서 그 값으로 가는 건지 그거보다 작은 쪽에서 그 값으로 가는 건지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점근성까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나와 있던 대로 대칭성하고 그 다음에 주기성을 여러분들이 잘 따져 주셔야 돼. 근데 대칭성하고 주기성은 얘들아 옵션이야. 얘는 그냥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옵션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대칭성 또는 주기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대칭성이나 주기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안 하셔도 돼요. 오케이?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대칭성하고 주기성을 만약에 파악을 못 한다라고 해서 그래프를 못 그리냐?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조금 우리한테 편하게 해줄 뿐인 거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떼져주냐면 일단 다항식이 많잖아. 다항식이 많으면 대칭성을 한번 따져줘 봐야 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짝수 차항이면 y축 대칭이고 홀수 차항이면 원점 대칭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너네가 배우는 함수 중에 대칭성이 굉장히 핵심으로 작용하는 함수가 하나 있어. 그게 뭐야? 삼각함수지. 그치? 삼각함수는 사인하고 코사인 함수는 점대칭성도 있고 선대칭성도 있고 주기성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삼각함수가 등장을 하잖아. 그러면은 거의 무조건 대칭성하고 주기성을 일단 확인을 해주는 편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눈에 드러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되는 함수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이 세 가지는요. 이 세 가지는 전부 어디에서 따져주는 거냐면 fx에서 따져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친 상태가 아니라 그냥 주어진 함수 fx에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요소지 증감하고 그 다음에 극점이죠. 그쵸? 증감하고 극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한다고 치더라도 그래프는 되게 잘 그릴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추가를 하자면,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뭐가 있을 거냐면, 볼록성 있죠? 볼록성. 볼록성하고, 그 다음에, 변곡점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라. 볼록성하고 변곡점이 정말 반드시 필요한 거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필요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는 모든 그래프에서 굳이 볼록성이나 변곡점을 따져줄 필요는 없는데, 근데 한 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체크해 줘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난번에 볼록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들아, 볼록성은 원래 교과서에서는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이고 이계도 함수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그러면서 그 뒤에 실제 진짜로 볼록성은 뭘로 정의가 되는지 얘기해줬어. 그치?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선분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어? 접선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넓이 얘기했었지. 그치? 그럼 넓이 얘기는 살짝 뺀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볼록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직선 또는 선분으로부터 정의가 된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거야. 우리가 볼록성이라던가 변곡점을 따져줄 때는요. 어떤 때는 반드시 따져주셔야 될 거냐면 기울기가
기울기가 0이 아닌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여러분들이 파악해줘야 될 때는 볼록성을 무조건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y는 fx하고 y는 mx 플러스 n하고 교점의 개수가 블라블라 나오잖아요. 그럼 그 경우에는 우리가 오목성 또는 볼록성에 의해서 교점이 박교점의 개수가 바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돼. 오케이?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야. 우리가 보통 이제 방정식 같은 거 풀 때는 뭐 y는 fx하고 y는 k 뭐 이런 걸로만 따져줬잖아. 그치? 근데 y는 k는 기울기가 몇인 직선이야? 0인 직선이지. 그런 경우에는 굳이 따져줄 필요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함수마다 필수적으로 따져주셔야 될 건 모든 함수마다 뭐 정의역은 그냥 눈에 보일 거고요. 자, 여기서 점근선 따져주셔야 될 거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증감하고 극점을 따져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교과서에서는 뭐까지 따져주냐면 절편까지 따져줘라 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치? 뭐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이 녀석 또한 옵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재에다가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되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릴 줄 알아야 되는 5개를 함수식을 놔뒀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리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린 연습할 테니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엑서사이즈로 가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y는 x분의 ln x야. 우리가 아까 봤던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정의역은 x가 뭐다? 0보다 크다. 그치? 0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점근선 따져보자. 아까 내가 점근선을 여러분들한테 얘를 소개를 했으니까 그냥 결론만 데리고 갈게. 자, 이 녀석은 0으로 간다. 맞지? 아니지. 0 어디로 간다? 플러스로 간다. 그치? 0 플러스로 간다라는 거 꼭 체크해 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x가 정의역의 경계, 그러니까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요. 자,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그 다음에 얘는 0으로 계속 가까이 가니까 전체 값은 어때요? 계속 커지게 될 텐데 부호는 음수가 될 테니까 자,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됐어요? 오케이? 점근선을 이렇게 따져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감 극점 따져줘야겠지. 미분해 봅시다. 자, 미분해 보시면, 자, 얘는 y 프라임 바로 구할게. 자, 얘는 x의 제곱분해요. 자, 미분하니까, 자, 1 마이너스 ln x.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나 잘했지, 그치? 잘했죠.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거 찾아보잖아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걸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버리시게 되면은, 자, x가 뭐가 나오는 거야? x가 2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증감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얘가 2야. 그치? 자, 그 다음에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클 때로 볼까? 2보다 클 때가 되면 2의 제곱 집어넣어봐. 그럼 얘는 뭐가 돼? 음수 나오지. 맞아?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음수가 되고요. 자, 여기서는 양수가 될 테니까, 자, 여기서 2에서는 뭐가 되겠다? 극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서 내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러면 x가 0보다 큰 데서 정의가 되니까 0보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갈 때는 이런 식으로 된대. 그쵸? 무한대로 갈 땐 이렇게 된대.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게 0 플러스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는 1에서 뭐를 갖냐면, x가 2에서, 자, 2에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몇이 나와요? 2분의 1이 나오지. 그치?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가 된대. 얘가 2, 2분의 1이 나오고요. 얘가 극대가 될 테니까 자, 여기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려버리시게 되면은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얘가 x분의 ln x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이야기야. 이해되셨나요?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그 볼록성하고 변곡점은 안 따져줍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자, 봐봐. 내가 따져주긴 할 거야.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건 따져줄게. 질문 하나 하자. 질문. 자, 너네가 대충 그림을 그렸을 때 봐봐. 변곡점이 몇 개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직관적인 걸 물어보는 거야. 변곡점이 몇 개가 나올 것 같아, 지금? 한 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야 돼.
오케이? 자, 왜 그래, 왜 그래? 지금 봐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래프상 뭐가 되는가? 위로 볼록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서 이렇게 감소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아래로 볼록 형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직관적으로, 변곡점은 왠지 여기서 여기쯤에서, 그러니까 극대를 지나고 쭉 갈 때 여기쯤에서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근데 구해야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직접 구해 봅시다. 자, y에 2'의 x다라고 한다면요. 자, 얘는 x의 4승에다가 자, 이거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x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x. 자,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어, 2x인데 마이너스 2x죠. 마이너스 2x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2x의 ln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자, 그래서 x로 나눠버리시게 되면요. 자, 얘는 x의 3승분의, 이 과정 쓰지 말고 그냥 결과만 써도 돼. 자, x로 나눠버리시게 되면은, 2의 lnx에다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단 말이야. 그치? 그럼 x가 몇일 때 나와요? x가 2의 2분의 3승일 때 바로 변곡점이 등장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2보다는 큰 거, 대충 이쯤이 2, 얘가 2의 2분의 3, 뭐 굳이 쓸까? 쓸 필요 없을 것 같지, 그치? 뭐 그래도 쓸까? 2분의 3, 2의 마이너스 2분의 3이요.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변곡점이 될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얘보다 작을 때는 위볼이고 얘보다 클 때는 아볼입니다. 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한번 처음이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면요. 자, 띡띡 해서요. 자, 여기서 2의 2분의 3승 이렇게 나왔을 때, 자, 만약에 2의 2승 한번 집어넣어봐. 2의 2승이면 여기 몇 나와? 4고 빼기 3이니까 1 나오지. 그래서 여기는 양수. 이계도 함수가 뭐가? 이계도 함수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에서는 2 집어넣으면 이계도 함수가 음수. 그치? 자, 이계도가 음수이니까 여기서 위볼이었다가 뭐야? 아볼이 되는 거 맞죠? 그쵸? 자, 그래서 x분의 ln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x분의 lnx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에서 나올 리는 없을 거예요. 왜? 너무 유명한 함수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경험치를 쌓아가시면서 초월함수의 그래프는 진짜 어느 수준이 돼야 될 거냐면 눈으로 딱 보자마자 그래프를 훅 그리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한 함수 그래프 막 이런 것들도 배우시게 될 거예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어떤 함수식을 딱 만나잖아. 그럼 어떤 함수를 만났을 때 최대한 미분 없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끔 연습은 해 놓으셔야 돼. 오케이? 근데 그런 경우가 안 등장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직접 하나하나 이제 그려줄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자, 거기 제가 공간을 좀 협소하게 놔뒀어요. 공간을 좀 협소하게 놔뒀는데, 일단 x분의 2의 x의 그래프까지 그린 다음에 이거 조금 더 얘기 더 할 거거든. 자, 그래서 두 번째, 뭐 다 그려봤니 얘들아? 내가 너무 빨리 지운 거 아니지?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x분의 2의 x, y는 x분의 2x. 자, 이것 좀 중요해. 이것 좀 중요해요. 오케이? 그래프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래프 그릴 때 실수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오케이? 그 점 잘 조심해서 봐야 돼. 자, 봐봐. 첫 번째는 정의역 볼까? 정의역. 정의역 보니까 이거 분수꼴이죠. 그쵸? 그럼 분모가 뭐가 아니기만 하면 돼. 0만 아니면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야. 이게 바로 정의역이에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근선 따져봅시다. 자, 점근선을 따져버리시면, 자, 우리가 여기서 점근선이 좀 귀찮은 게 4개를 따져야 되거든? 4개를 따져야 돼요. 잘 봐. 첫 번째는 x가 뭐대로 가는 거냐면 무한대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질문. x가 무한대로 가면 x분의 2의 x는 어디로 가죠? 무한대로 발산하지.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만 우리가 증가하는 속도는 지수가 더 빠르다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뭐다? 무한대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따져주자. 하나 더 따져주자.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어떻게 될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잘 생각해야 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봐.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상태를 볼 때는 얘들아 전체를 보지 말고 각각의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하는 게 좋거든요. 자, 봐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요?
얘는 어디로 가? 머릿속에 EX의 그래프 생각을 해봐.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맞아요? 얘는 0으로 간다고. 왜? 지수함수잖아. 그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함수값은 0으로 가까이 가잖아. 그치? 근데 0으로 가는데 어디로?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는 거 맞지? 그치? 자, 그래서 쏘리 잘못 썼네. 위에다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자, x분의, 자, 이 x를 보시게 되면, 여기 다시 체크. 자, 이 x를 보시게 되면은, 자, 얘가 어디로 간다고, 얘가? 0으로 간다고. 그치? 근데 0보다 어디서? 큰 쪽에서 0으로 간대. 그럼 분자는 계속 작아지고 있어. 자, x는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지. 그럼 잘 봐. 분자는 계속 0으로 가고 있고 분모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어.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막 10,00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전체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지 않겠니? 이게 상태가 이해가 되니 지금? 오케이? 얘는 어디로 간다고? 얘는 0으로 간다고. 얘는 0으로 간다고. 근데 중요한 게 뭐야? 0으로 가는데 0보다 큰 쪽이야, 작은 쪽이야? 0보다 작은 쪽이야. 왜? 부호가 뭐야? 음수잖아, 여기가. 그치? 그래서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얘들아. 지금 정의역을 봤더니 정의역이 뭐가 아닌 모든 실수야? 0이 아닌 모든 실수지. 그치? 그러면 정의역의 경계가 되는 0에서도 우리가 점근선을 따져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두 개를 더 따져 줬거든. 되게 귀찮은 문제야. 자, 리미트에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갈 때 x분의 2x야. 자, 이거는 한번 물어볼게. 상태를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릴게. 자, x분의 2x야. x분의 2x야. 유찬아, 이거 어디로 갈 것 같아? 어디로 가? 희재야, 어디로 갈까? 물 잘 마셨어? 어디로 갈까? 이게 되게 어려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얘들아, 예전에 문제로 주어지잖아? 그럼 문제 주어지면은 이게 그 단 하면서 솔직히 이게 주어졌어. 근데 그렇게 주어지면 선생님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그 문제풀이에 의도하는, 문제에서 낸 의도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을 많이 경험하실수록 난 이 그래프가 더 편하게, 그리기 편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점근선하고 다른 걸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는 거거든. 자, 다시 한번 봐봐. 자, 각각 보라 그랬어, 각각.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간대. 그럼 분자는 어디로 가? 분자는 어디로 가? 1로 가지. 그렇잖아. 2의 0승 쪽으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1로 가는 거야. 근데 분모는 어떻게 돼? 0으로 계속 가까워지고 있지. 그치? 그럼 분자는 고정됐어. 분모는 계속 작아져. 0으로 작아져. 그럼 어떻게 돼? 전체는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무한대로 발산해. 그런데 여기서도 잘 생각해. 무한대야,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냥 무한대야. 그치? 그냥 무한대야. 그런데, 자,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x분의 2의 x는 어떻게 될까? 얘도 여전히 어디로 가? 1로 가지. 얘도 여전히 0으로 가까이 가. 그러니까 어디로 가? 얘는 무한대로 가긴 가는데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자, 그래서 이 네 개의 점근선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자, 이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으시면은 되게 좋아요. 오케이? 되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점근선을 네 개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미분하시게 되면은, 자, y 프라임이라고 하는 녀석을, 자, x의 제곱분의 x의 2의 x에다가 마이너스 2의 x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을 거거든. 그쵸? 자,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맞지? 그 다음에 분모 미분, 분자 그대로 마이너스. 자, 그래서 x제곱분의 x 마이너스 1에 2의 x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y 프라임이 0이다라는 이야기는 x가 몇이라는 거야? 1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자, 찌 그어서 한번 보니까, 자, 얘가 1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y 프라임을 보자고, y 프라임을. 자,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양수죠. 그쵸? 1보다 크면 양수.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음수. 그치? 자,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1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는 극소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하면 틀려. 이렇게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왜 틀리냐면, 잘 봐. 1보다 작을 때 음수라는 거 해놨지. 그치? 근데 정의역이 뭐를 경계로? 0을 경계로 우리가 이상해진단 말이야. 그치?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내잖아?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나 보여줄게. x가 무한대로 간대. 그럼 무한대로 발산한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간대. 어디야?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간대. 그럼 어디로 발산한대? 무한대로 발산한대. 그치?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된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대. 그치?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요? 얘는 0으로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간대. 맞지? 자, 그럼 봐봐. 지금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한다라고 했거든? 감소한다라고 했거든? 그럼 이 우리가 파악한 점근선을 가지고 어떻게 그릴 건데? 그치?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여기서는. 자, 그러면 그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면요, 이것만 보시면 돼. 0을 경계로 정의역이 지금 달라져 있지. 그치? 0을 경계로 우리가 정의역이 오른쪽, 왼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즉 뭐냐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x가 0보다 크거나 또는 x가 0보다 작거나야. 그치? 근데 이쪽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분수꼴에서 그래프 그릴 때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 얘들아. 자, 1이야. 그 다음에 0일 때 이쪽은 정이 안 돼. 그리고 완전히 영역이 따로 노는 거야, 지금. 그럼 1보다 작을 때, 이 사이에 있을 때는 음수였어.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양수였어. 여기까지 확인됐어. 그치?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0보다 작을 때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 음수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완전히 따로 그려주셔야 돼요. 자,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오른쪽에다가 좀 이쁘게. 자, 이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시게 되잖아요. 그래프를 그리시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될 거냐면, 무한대, 무한대. 1에서는 뭐? 극소. 맞지? 자,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자, 이 녀석이 뭐가 될 거냐면, 1, 집어넣으면 2가 된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이 이렇게 됐었거든? 그러면서 뭐 한다 그래서 올리 뭐야? 감소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왼쪽에서도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약간은 유리함 스틱한 거 있죠?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뭐가 될 거냐면, y는 x분의 2x의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미적분에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혹시 적을 시간 좀 필요할까, 얘들아? 적을 시간 좀 필요할까? 윤서만 아니라 그러고. 어, 좋아. 얘들아, 이거 변곡점, 그러니까 오목성, 볼록성은 따져주지 맙시다. 오목성, 볼록성은 안 따주셔도 될 거고요. 변곡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변곡점 없습니다. 아예 그냥 따져줘. 없으니까. 계속 이랬다 저랬다고 뭐, 그지? 자, 이거 미분 한번 더 해볼게. 자, y2 프라임 x 봐봐. y2 프라임 x가 그냥 y2 프라임을 보잖아요. 자, 그러면 분모 제곱하니까 x의 4승으로 바로 갈게. 자, 그 다음에 분자 미분하니까 x의 2x. 이게 분자 미분한 거고요. 자, 곱하기 분모 그대로. 그 다음에 이거 미분. 자, 2x.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의 2x.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얘를 가지고 이제 2x를 묶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자, x의 4승분에 2x를 묶었을 때 여기서 x의 3승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잠깐만 나 목표를 잘못했다. 자, 얘 그대로 그 다음에 얘 미분하게 되면 얘 미분하니까 그대로 그냥 x 2x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미분했죠. 그럼 2x 나왔지. 그치? 2x 나왔고 자 2x 곱해지니까 이거 맞네. 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x 3승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2x에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몇이 나와요? 플러스 2x.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으려나? 그치?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0이 되는 게 0밖에 없지. 그치? 근데 0에서는 어떻게 됐어, 우리가? 정의가 안 되잖아. 정의역이. 그치?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버리시면, 자, 2x에다가 x로 묶잖아요. 그러면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나오는 거고, 자, 판별식을 따졌을 때 얘가 0이 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래서 y2 프라임이 0이 되는 점은 없어요. 오케이? 근데 한번 놓고 보잖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얘는 항상 0보다는 커요. 그죠? 얘는 항상 0보다는 커. 그 다음에 얘도 항상 뭐보다는 커? 0보다는 커. 그치? 그리고 얘도 0보다는 큰 거야. 그러면 x가 0보다 크잖아? x가 0보다 크면은 y2 프라임도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게 되는 거고, x가 0보다 작으면 y2 프라임은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작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보시다시피 무슨 볼록? 위로 볼록. x가 0보다 클 때는 보시다시피 뭐야? 아래로 볼록. 그치? 자, 변곡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함수 두 개를 한번 살펴봤는데, 자, 근데 아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자, 1번하고 2번을 보셨을 때요, 얘를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둬야 될 필요도 있어.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름을 막 자꾸 요즘에 사람들이 막 정리 막 이름을 막 이렇게 붙이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래서 막 예를 가지고 뭐 무슨 함수네 무슨 함수인데 나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예전에 어떤 애가 질문을 딱 왔는데 선생님 뭐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난 그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그 이름을 그 당시 때 처음 들었거든. 근데 내 기억이 맞으면 꽤 오래된 얘기인데 그게 N축이었을 거야 아마. N축 아세요? N축 아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N축이 뭐지? 나 처음 듣는데 막 이러니까 지한테 막 되게 재수없어. 물어보더니만 N축 아세요? 나 잘 모르겠는데? 힝? 이러면서 가. 그러니까 약 올린 거야, 그냥. 근데 나중에 이제 N축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뭐냐면 그냥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때 우리가 지금까지 늘 써왔던 거야. 정확하게는 늘 써왔던 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이제 좀 비슷한 아이디어를 했던 건데 자꾸 이런 이론들의 이름을 붙여버려가지고 학생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른 애들이 뭔가 얘기를 했었을 때 나 그거 알아 라고 얘기했으면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될 거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름을 내가 알려줄게. 뭐냐면 얘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보통 이제 기울기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울기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울기 함수다라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분수꼴이어야 돼. 첫 번째는 분수꼴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 분수꼴을 해석을 하는데 두 점을 x좌표의 변화량하고 y좌표의 변화량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얘네들의 기울기의 값이 그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의 값이 바로 이 녀석의 함수값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자, 요거 먼저 볼게요. 요거 먼저.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냐면 자, 얘를 x-0하고 lnx-0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 y는 lnx라는 녀석은요. 0,0하고 그 다음에 x, lnx를 지나는 직선에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될 거냐면 함수값이 되겠네요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를 기울기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에. 요즘은 아니고 좀 인식이 좀 되기는 했어. 그러면 이 기울기 함수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봐. ln은 로그 함수니까 이렇게 있어.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0,0은 고정돼 있는 점이야. 자, 0,0은 고정돼 있는 점이야. 잘 봐.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1이잖아. 자, x가 1이 될 때 함수값은 몇이야? x가 1이 될 때 함수값이 0이지. 그치? 그러면 x가 1일 때 이 기울기는 몇이 돼? 0이죠. 그쵸? 자, 그러면서 점점 x가 커질수록 기울기는 어때? 증가하지. 그치?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렇게 갔을 때 기울기는 어때요? 감소하지. 그러면 어디까지 증가하고 어디까지 감소할 거냐면 이렇게 접하는 순간까지 올 때 있죠. 접하는 순간까지 올 때는 기울기가 계속 증가하니까 함수값도 어떻게 되는 거야? x분의 lnx의 함수값도 뭐야? 증가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접할 때가 바로 몇이 될 거냐면 접할 때가 구해버리시면요. 자, 2,1이 나와요. 다시 이거 lnx야. 이렇게 2,1이 나오는 거고 그럼 기울기가 바로 몇이 나오는 거야? 2분의 1이 나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lnx를 그릴 때 아까 우리가 진짜 그래프 다 따져서 그린 것처럼 지금 1일 때는 0이야. 그치? 자, 그러면서 계속 어때? 계속 증가하지. 어디까지 증가를 내? 2일 때까지는 함수값이 계속 증가를 해. 그 값이 몇이야? 2분의 1이야. 그치? 자, 근데 1을 지나는 순간부터 어때요? 계속 어떻게 돼? 감소하지. 그러면서 로그는 이렇게 완만하게 하고 있잖아. 증가하고 있잖아. 그치? 자, 기울기가 계속 감소하면서 점점점 어디로 가까워지겠어? 0으로 가까워질 거라고. 점점 더 평평해질 거라고. 물론 정확하게 0은 절대로 될 수는 없겠지만. 그치? 자, 그래서 얘가 접하는 걸 기점으로 기울기가 감소하면서 0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왼쪽을 볼래 얘들아? 1보다 작으면 기울기가 뭐가 돼요? 음수지. 음수야. 그러면 x의 값이 작아짐에 따라서 기울기도 한없이 어떻게 되고 있어? 작아지고 있지. 그치? 자, 그래서 x보다 1보다 왼쪽 그래서 1보다 작아지면서 기울기가 한없이 작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표현한 함수값이 작아지겠더라. 이런 식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의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데 기울기 함수로 봤을 때는 x분의 2x가 조금 더 쉬워. 자, 그 다음에 x분의 2x 한번 볼게. 여기 지울게. 자, x분의 2x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거냐면, 자, 이 녀석은 0,0하고 x, 2의 x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2x를 그려봐. 2x를 그려봐. 이렇게 그렸어. 됐어요? 자, 그럼 0,0 하나 고정돼 있다. 0,0 하나 고정돼 있어. 그럼 잘 봐. 얘들아, 기울기는 계속 어때? 계속 어때? 증가해, 감소해?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지. 그치? 그 어디까지 감소할까? 마찬가지로 뭐 할 때? 접할 때까지는 기울기가 감소할 거야. 너네가 머릿속을 좀 움직여 봐야 돼. 기울기 감소할 거야. 자, 그러다가 기울기 또 어때? 계속 증가하겠지. 그치? 자, 그럼 이 접할 때가 언제냐면 0,0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접선이 0,0을 지날 때가요. 얘가 몇이 될 거냐면 1,2가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기울기는 몇이야? 2지. 착각하면 안 돼. 기울기가 바로 얘의 뭐가 된다고? 함수값이 된다고.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x분의 2x는 몇일 때? 자, 1일 때 1,2라는 녀석을 뭘로 갖겠다? 극소로 갖겠다. 그치? 자, 그러면서 또 봐봐. 점점점 이렇게 작아질수록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옮기는 거 봐봐. 1보다 작을 때 있잖아. 1보다 작으면서 0에 가까워지면 기울기는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지. 그치?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서 이렇게 딱 쓰는 경우는 우리가 기울기를 정의할 수 없죠. 그쵸? 그래서 기울기는 어떻게 돼? 계속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1보다 커졌어. 계속 기울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얘들아,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여기서는 기울기가 정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잘 봐. 얘보다 이제 0일 때보다 살짝 왼쪽 갔어. 그럼 기울기가 음수로 겁나게 가파르죠. 그쵸? 기울기가 음수로 겁나게 가파르다가 점점 갈수록 어떻게 돼? 완만해지지. 그래서 어디로 가까이 가? 이스기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점점점 어디로 가까이 갈 거야? 0으로 가까이 가겠지. 그렇지? 근데 절대로 0이 될 수는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0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양수가 아니라 어디서? 음수에서.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0이 딱 되잖아요. 겁나게 작아지다가 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를 생각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데, 그래서 모르겠어. 전에 이제 수능 특강에서도 그렇고 이 기울기로 표현하는 게 몇 번 나온 적은 있거든요. 몇 번 나온 적은 있는데 그냥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라고 일단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2번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봤고요. 자, 3번으로 가봅시다. 3번으로 가보시게 되면요. 3번은 제가 요거 때문에 넣어놨어. 자, 일단은 빨리 할 거는 빨리 한번 해볼게. 자, EX가 나왔어. 정의역이 뭐야, 얘들아? 정의역이 어떻게 돼? 실수 전체 되는 거 보여? 그치? 실수 전체잖아. 왜? 분모가 0이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 그치? 자, 실수 전체 오케이. 전체 오케이. 자, 그러니까 점근선도 어떻게 돼야 될 거냐면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하고
플러스 무한대로만 따져버리면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그냥 다항함수의 극한이지. 맞죠? 자, 그럼 봐봐. x가 무한대로 간대. 분모 2차고 분자 1차야. 그럼 어디로 가? 0으로 가겠지 뭐. 그치? 자, 다시 한번 조심하자. 0 어떻게 가? 0 플러스로. 알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리미트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1 플러스 2x는 마찬가지로 0으로 가는데, 자, 이 경우에는 얘는 플러스지만 얘는 어디야? 마이너스지. 그치? 그러니까 0 마이너스로 간다. 그쵸? 자, 점근선은 얘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자, 근데 이 문제를 내가 넣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들아, 이거 대칭성을 볼 수 있어야 돼. 대칭성을 볼 수 있어야 돼.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녀석은요, EX 곱하기 뭐랑 볼 수 있어?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다라고 볼 수 있지. 그렇지? 자, 근데 분수꼴이긴 하지만 얘는 뭘로만 구성이 돼 있어? 짝수창 또는 상수로만 구성이 돼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짝수창 또는 상수로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얘는 Y축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치? 자, 근데 그 왼쪽에 EX를 보시게 되면 이 EX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 원점 대칭하고 Y축 대칭하고 곱해져 버리면 무슨 대칭이 돼? 원점 대칭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뭐를 봐야 될 거냐면 얘는 원점 대칭이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해피한 게 뭐가 있을 거냐면 우리는 x가 양수인 부분에서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왜? 어차피 f가 음수일 부분은 그걸 뭐 하시면 되니까. 원점으로 대칭시켜 버리면 될 테니까. 그치?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x가 양수인 부분만 생각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미분 쳐봅시다. 미분. 자, 미분하시게 되면 자,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2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4의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따라서 자,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니까 자,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1하고 x 플러스 이렇게 될 거라고.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근데 얘들아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극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 그냥 1에서만 따져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 자, 0 집어넣어볼까? 자, 0 집어넣으면은 양수죠. 그쵸?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 집어넣으면 양이니까 얘는 음수겠네. 그치? 자, 그래서 x 있고 1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극대가 나오겠다. 이해됐니? 오케이? 나 여기 변곡점은 안 구해줄게. 어목성, 볼록성 안 할게, 그냥.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아이, 너무 요령 붙었잖아. 이쪽에다 그리자.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0일 때는 확실히 0이고요. 자, 1일 때 그 함수값이 몇이 될 거냐면 2분의 2 하니까 1일 때 마찬가지로 1로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치? 그럼 1에서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원점 대칭이니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에서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에서는 극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1,1이 될 테니까,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대칭성을 좀 잘 보자라는 의미로 제가 3번은 넣어놨어요. 진짜 얘들아, 이 정도면 초월함수 그래프 진짜 자세하게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그지, 전화? 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얘들아, 이제 이거 지워도 되겠지? 이거 지워도 상관없겠죠? 그죠? 어제 토요일 날 이제 수업 끝나고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모 선생님 한 분과 같이 자리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일산에서 그러니까 집이 인천인데 어차피 가는 길이어가지고 일산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청솔학원 내에서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그분을
직원을 이제 지점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 모시고 오면은 이유는 딱 하나야. 최상위권 반을 잘, 잘 이제 그 관리를 해라. 최상위권 반 수업에 거의 특화돼 있는 분이시거든. 그래서 지금 청소래도 수업을 하세요. 청소래도 이모 선생님이라고, 어, 지금 청소래에서 수업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수업 들으시면 알겠지만 난이도가 좀 높죠? 그렇죠? 요즘에는 그래도 멘트를 그렇게 세게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 예전에는 뭐, 갖가지 포유류와 갖가지 이제 막 어류들이 막 난무하는 이제 그 용어를 쓰셔가지고 한번 이제 많이 혼나셨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이랑 이제 어제 자리를 같이 했었거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극단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난이도가 높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그분도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야. 지금 미적분 선택자들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미적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진짜 미적분이라고 한다면은 진짜 고난이다. 우리는 그 시절을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런 문제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3점짜리만 툭툭툭툭툭 풀게 하는 게 훨씬 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왜 수업은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막 하다가 그러다 결국 그건 똑같았어요. 뭐냐면 수업 난이도를 낮춰야 된다. 이거는 이제 똑같이 이제 같이 공감을 한 부분이었어. 그래서 학생들이 솔직히 얘기하자면 내가 조금 이제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꾸 되게 금이야 오기야 커서 고학년으로 가요.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불만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요즘에 그 소규모 공부방들이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소규모 학소들이 되게 많잖아. 근데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서 이제 계속 끼워서 공부를 하는 거야. 끼워서 모르면 옆에서 막 가르쳐주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 자체가 굉장히 낮아. 굉장히 낮아. 그래서 진짜로 진짜 어떠냐면 그러니까 조금 비유를 이렇게 하면 좀 미안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숟가락으로 떠먹여 준다라 그러지 표현을.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는 진짜 숟가락으로 떠먹여 준 다음에 우리가 배를 이렇게 어루만져서 소화가 잘 되게까지 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뭐 화장실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전부 다 이제 올케어, 풀케어 서비스를 이제 그 해야 되는 정말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 그래서 갈수록 되게 그게 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거에서 조금만 난이도가 높잖아? 그러면은 애들이 그냥, 이게 뭐지? 아, 진짜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거 어떻게 이게 아니라 퍼져. 그냥 퍼져버려요. 나 이거 못해. 막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어제 좀 많이 했었어. 그래서, 근데 어쩌겠어.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런 건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 너 이 새끼야 왜 생각 안 해?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잖아. 왜?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커왔잖아. 그치, 물론 모두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커왔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한 10년 동안 공부한 걸 가지고 야 니네가 잘못한 거 이렇게 걔네를 부정하는 얘기를 하면은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그래서 이제 정말 수업이 좀 친절해져야 된다라고 이제 막 둘이 얘기를 하면서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치, 머리로는 아셔 얘들아. 그분들 머리로는 알고 계신데 참 이제 수업하기 아직은 타협이 잘 안 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 나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람 수분 정말 자세하게 할 거예요. 아마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할 겁니다. 진짜 천천히 할 거예요. 자 보세요. 4번 문제를 볼 텐데요. 자, 오타네. 4번이 두 개가 있네, 그지? 4번하고 5번입니다. 죄송합니다. 4번하고 5번으로 바꿉시다. 이놈의 오타는 체크를 해도 없어지질 않네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X의 그래프고요. 얘가 다항함수하고 그 다음에 다항함수하고 지수함수하고 결합된 그래프가 정말 정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왔어요. 과거에 많이 나왔어가지고 실제로 얘는 제가 그래프 그리는 거 보여드린 다음에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알려드릴 거거든. 잘 봐. 지금 보면 자 y는 x의 2의 x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자. 일단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거라는 건 괜찮죠. 그렇죠? 정의역은 실수 전체야. 자 그러니까 자 이제 x가 무한대로 갈 때 점근선 따져보면 이제 이렇게 그냥 쓸게 얘들아.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도 무한대니까 당연히 y도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로 가는 거 그냥 보이시지? 그치? 자 그 다음 잘 봐. 잘 봐 얘들아.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다. 쟤 어디로 갈 것 같아?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그런데 0으로 갈 때는 내가 항상 뭐 따져주라 그랬어? 방향성. 그러니까 0 뭐야?
마이너스야. 오케이?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게 왜 갑자기 0으로 가? 라고 하면은 이 녀석은 어디로 가고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고 얘는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지수함수하고 다항함수하고 비교하잖아? 그러면은 지수함수가 가는 속도가 항상 더 센 거야. 오케이? 지수함수가 항상 훨씬 더 강력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0으로 가는 녀석이 계속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둘이 곱했으니까 무조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0으로 가는데 어찌됐든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된다?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간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대충 점근선을 보시게 되면은 자, 0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0보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0보다 플러스야.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 했었냐면 너네 극대 극소 판정하는 방법 중에 판정하는 방법이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했어. 네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증감표였고 두 번째가 함수의 위치 관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서 먼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이제 그 당시 때 설명을 할 때는 범위에 벗어났지만 이계도 함수 있다라고 했죠. 그쵸? 그 이계도 함수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다시 설명은 안 했어도 대충 알고 있을 거야. 극정이면서 이계도 함수가 양수이면 아래로 블록이잖아. 그럼 무조건 극소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될 건데. 자,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점근선이었어. 그치? 점근선이었어. 그럼 잘 봐. 잘 봐. 지금 우리 점근선만 파악을 했을 때는 이렇게 됐지. 여기도 어떻게 돼? 이렇게 됐지. 증가하고 있지. 그럼 여기서 어딘가에서 극점이 하나밖에 안 등장해. 그럼 상식적으로 너네가 생각을 해봐. 점근선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서 여기서 극점이 등장을 한대. 예를 들어서. 그럼 그 극점은 무조건 극 뭐여야 돼? 소일 수밖에 없겠지. 맞아요? 극소일 수밖에 없겠지. 그 다음 또 봐봐. 지금 이 그래프에선 아니겠지만 똑같은 점근선의 상황을 한번 볼게. 여기서 극점, 여기서 극점, 여기서 극점이 나왔어. 그러니까 프라임 x가 0이 되는 게 나왔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극, 소, 극, 대, 극, 소. 맞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니?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점근선으로 극점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잘 봐. 극점이 선생님 두 개가 나오는데요. 불가능해. 불가능해.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변곡점이야. 그치? 왜? 얘가 극소해야 되지. 얘가 극대해야 되지. 그럼 극대보다 큰 다음에는 무조건 뭐 해야 돼? 감소해야 되지. 말이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점근선만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이에 극점이 몇 개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 극점들이 전부 다 뭐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금감표 없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언제 많이 쓰냐면 저는 개념편 수업에서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개념편 수업에서 얘기 안 하는데 언제 많이 쓰냐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때 많이 써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때 한때 굉장히 빈출 유형이었던 거거든. 나오면 이제 극강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유형이었는데 그때 이제 주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뭐 여튼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계속 이제 그래프 그리기로 가봅시다. 다시 자 여기 x축이야. 정근선 이렇게 확인을 했어. 자 이제 미분 한번 해볼까? 자 y 프라임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1에다가 2x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얘가 0이 되는 건 언제야? 얘가 0이 되는 건 y 프라임이 0이다 라고 한다면 x가 몇이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딱 나왔어.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럼 이때 함수값은 몇이 돼요? 마이너스 1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극소 찍고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굳이 이제 절편을 따져보자면 이 절편은 몇이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잘 봐. 여기 그래프 1초 만에 그리는 법 알려줄게. 그래프, 1초까지 좀 그렇다. 5초 만에 그리는 법 알려줄게. 잘 봐. 뭐냐면, 여기 이거 보고 절편 바로 찾을 수 있지. 그치? 그 앞에 곱해진 게 몇 차야? 1차지. 다시 앞에 곱해진 게 몇 차야? 1차지. 그러면은 간격은 무조건 1이야. 됐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볼게. 자, y는 x-2에다가 2에
x다. 됐어요? 그럼 점근선 투칙 눈으로 파악하잖아요? 여기 몇이야? 2지. 극속값 몇이야? 1. 간격 몇이라고? 한 칸. 오케이? 간격은 한 칸. 그런데 이거 조심해야 될 때 있어. 조심해야 될 때 있어. 여기 x의 개수 있죠? 지수에 있는 x의 개수가 무조건 몇일 때? 1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제한 조건인데도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수함수는 거의 대부분이 2의 x로 많이 나오니까 그래. 만약에 지수함수가 나온 문제가 100문제가 있다. 그중에 80문제는 2x야. 오케이? 자, 그렇게 하시면 생각이 편하실 겁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그리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2차가 결합된 거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하고 조금 쉽게 얘들아.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문제 풀러 가볼게. 자, 5번 한번 봅시다. 자, 5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y는 x의 제곱에 2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왔대. 자, 그러면 이번에는 2차야, 2차. 그치? 2차야. 자, 그럼 다시 보자, 얘들아. x가 무한대로 가면, 잘 생각해.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러니까 y는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갈 거야. 끝내면 안 돼. 0 플러스. 그치?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스키 무한대로 가고, 이스키도 무한대로 가지. 그치? 자, 그러니까 전체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발산이야.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자고. 자, 또 하나가요. 어딨죠? 또 하나가, 미분하자. 씨,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어. 자, 미분하자. 자, 미분은 내가 그냥 할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에다가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아버리시게 되면 얘가 0이 되는 점은 지금 0하고 몇이 나와요? 0하고 2가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자, 이게 0이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x는 0하고 2가 되는 거야. 자, 아까 내가 했던 거를 좀 종합해서 한번 써볼게. 잘 봐봐. 점근선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0하고 2에서 극점이다라고 했어. 그치? 0하고 2에서 극점이래. 얘들아, 0에서는 극대야, 극소야? 극소야. 그치? 그 다음 2에서는 극소야, 극대야? 극대가 될 수밖에 없어. 그치? 왜? 여기서 한참 감소하고 있잖아. 그치?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 나오는 극점은 무조건 몇이어야 돼? 극소해야겠지. 그치? 자,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굳이 한다면 얘가 2,4에 2의 마이너스 2승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는 얘들아, 우리가 변곡점 얘기를 좀 까먹고 있었는데 변곡점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봐. 여기서 한번 나오고요. 여기서 한번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변곡점은 총 두 개가 등장을 할 텐데, 자, 이것도 5초 만에 그리는 법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5초 만에 그리는 팁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제한 조건이 더 셉니다. 제한 조건이 더 세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자고. 자, 뭐냐면, 지금, 얘들아, 이게 0이 되는 게 몇이야? 0이 되는 게 0이지. 그 0이 되는 거 인수 몇 개야? 두 개지. 그러니까 무조건 접해. 무조건 접하는 거야. 알겠어? 무조건 접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극대가 되는 게 몇이었어? 2였지. 그치? 2였지? 그치? 간격은 무조건 몇 칸? 두 칸. 만약에 너네한테 이렇게 나왔어. 3이야. 오케이? 3이야. 근데 이 정도는 얘들아 파악을 해야 돼. 여기서 내가 x라고 했잖아? 그럼 무한대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여기가 몇이어야 돼? 그러면은 두 칸이니까 1인 거야. 됐어요? 두 칸이니까 1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실 때요. 그래프를 그리실 때 좌우에서 점근선을 일단은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점근선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근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됐고요. 근데 나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요 얘기만 하고 잠깐 쉽게 요즘에 이런 테크닉, 요즘이 아니야. 옛날에 이런 테크닉을 정말 많이 가르쳤어요. 정말 많이 가르쳤고 근데
내가 솔직하게 하는 생각은 뭐냐면, 이게 진짜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솔직히 있어. 생각이 솔직히 있거든. 왜냐면, 이 녀석이 안 나온다가 아니고요. 안 나온다가 아니고 그냥 이거를 쑥쑥쑥 여러 번 여러분들이 그려보셔서 기억에서 끄집어내는 속도보다 그래프를 그린 속도를 훨씬 더 빨리 만들면 돼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어, 뭐 외우는 건 외우는 걸 말릴 생각은 없지만 원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좀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요런 얘기만 좀 여러분들한테 보태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기는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그래서 총 5개의 그래프를 굉장히 꼼꼼하게 자세하게 한번 그려봤고요. 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좀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 우리 잠깐만 쉬었다 가도록 합시다.